자, 여러분, 우리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05번. 자, 우리 과세 표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7강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인데 여러분 이쪽에서 보시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죠. 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자, 근데 이 재산가액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요거 누가 결정하냐면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그럴 때 과세주체가 결정하는데 항상요, 요거 자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요거 지자체장이 과표를 결정하는데 무엇을 결정하냐? 그러면 항상요 요 시가 표준액을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 과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인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는다. 시험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26개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법인 정답표로 나왔었는데 법인 소유 재산 또 항상 무엇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과표가 결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 결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면에서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은 국수공판법 부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 근데 그거 취득해서 국가로부터 보유할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이요. 여러분 그것처럼 보세요. 자, 10년 전에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10년 전 가격으로 계속 재산세 부과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구별하지 않고 또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갖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항상 그것을 주의합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에서 근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인데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개별 공시가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잖아요. 거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인데 이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것이 토지 건축물 같으면 이게 70%고요. 주택 같으면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게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구별하지 않고 주택은 무조건 여기 60%를 반드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자,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으면 1억 원에다가 반드시 토지니까 자,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있잖아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죠. 자, 그럼 70%를 반드시 이렇게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같으면 만약에 개별 주택 가격이나 어떤 주택의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택에 대한 공시가격이죠. 이 개별주택 가격이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만약에 1억 원인 주택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반드시 1억 원이 바로 시가표준액이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한 6천만 원이 과세 표준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선박관공기 있잖아요. 선박관공기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안 곱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럼 그런 얘기가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05번의 과세 표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 표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밑줄 쫙이고, 자, 그럴 때 그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자, 토지 건축물 같으면 70%고 주택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
시가편액이 어떤 건지 토지 주택 건축물 나왔는데 그냥 토지는 개별 공시가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자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공정시장가격비를 반드시 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법에 의해서는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격비를 표에 나와 있죠. 70%예요. 100분의 70.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이게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별장이든 무조건 주택은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격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해요. 곱하면 틀려요. 선박항공기. 이렇게 해서 과세표는 결정됐습니다. 자 06번 재산세 이제 과표 결정됐으니까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하죠. 세율입니다. 먼저 재산세 세율이요. 표준세율을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의 다음에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하는데 이 경우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미출입니다.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세율을 좀 깎아줄 필요가 있다, 높일 필요가 있다거나 표준세율에서 또는 재해가 발생해서 세율을 좀 깎아줄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여기입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5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했는데 실전에서 옛날에 3년간 적용한다. 가감 정한세요. 틀렸습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표준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쭉 달라져요. 그런데 일단 세율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얘들이 세율 종류를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세율 종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율 종류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율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거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쭉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재산세 세율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뭐 다양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소개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자, 고개를 드시고 뭐 스트레칭을 좀 가볍게 하시고 몸도 좀 앉아 계신 것을 푸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세율 구조가 얘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돼요. 비누예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 그럴 때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먼저 토지의 경우 세율 구조부터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우리 재산세이들은 모든 토지는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런 식으로 나눴죠 우리가. 자 그랬을 때 먼저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눴었습니다. 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자 종합합산부터 먼저 쓰자. 순서상 암기 편의를 위해서 먼저 좀 써드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눴었죠. 자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007 빵이 그 다음에 4 이렇게 외웠죠 우리 007 빵이 4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007% 전립분리 대상 토지가 어떤 게 있었냐? 자 그러면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죠? 빵이 프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공장,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었습니다. 등등 엄청 많았죠. 4%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을 확장용 토지,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007 빵이사. 그 다음에 얘는 세율 구조가 다 비례세율이잖아요. 자 1억짜리 농지든 10억짜리 농지든 0.07%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세율이니까 자 007 빵이사. 자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007 빵이사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자 별도 합산상 토지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얘네들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자 합산해서요. 합산해서 과표 구간은 3단계로 해서 자 얘네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자 별도 합산도 똑같습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자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정도입니다. 자, 일단 세율 구조를 알아라고 했어요. 얘가 비례 세율 대상이냐 누진 세율 대상이냐를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를 골라라 그랬었는데 종합합산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 거 자 하나 깔아놓고 분리해당 토지에 해당되는 거 쭉 깔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종합합산에 해당되는 것은 누진세율 적용되니까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잖아요. 자 그래서 등등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머리 글자를 따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말에 언젠가 예전에 자, 2000년 있죠?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밀레니엄 축제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자, 연말에 12월 30일 날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사람은 엄청 많고, 날씨는 춥고, 자, 대단히 고생했어요. 사람들 인파 속에 갇혀가지고 화장실 가려도 화장실도 잘 못 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도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어가지고 아주 엄청 추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연말에는 제 종소리 들으러 시내 이런 데 안 나갑니다. 그냥 집에 있지. 집에서 TV 보면서 제 종소리 듣지 한 번 나갔다가 고생 틱싸게 한 이유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분비, 종로, 별로.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이고, 자, 007 빵이사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로별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요, 여러분.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일반 상가 건축물은 뭐 0.2부터 0.4%까지 뭐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아니고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세분화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건축물은요. 건비인데 자,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자, 그 0.25%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0.4 보세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같으면 0.25% 세율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0.25%는 일반 건축물이에요. 일반 건축물은 0.25%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0.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0.25% 이 일반 건축물 표준 세율의 2배. 그래서 0.5%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지역이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가 법령이 정하는 지역인데 하여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간단하게 공장용 건축물이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요. 이거 0.5%입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시지역이 있었어요. 시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시지역에 외곽에 공장이 있었는데 처음엔 집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집들이 막 들어서면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시지역에 꼭 필요한 이제 공장, 도시형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요. 자, 이거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중과세를 합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쪽에서 보시면 여러분요. 자, 이쪽에서 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이렇게 중과세. 그 다음에 자, 1.25%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25% 그러니까 0.25% 이 표준세율, 0.25%의 표준세율에 5배로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배로. 자, 그러면 이제 0.25%에 5배 하면 1.25%가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합니다. 공장을 신증설 했을 때 자,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이 공장 신증설 시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표준세율의 5배로요. 그 다음에 4%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치성 건축물 그러니까 고락장용 건축물이나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은 이렇게 4%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세율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건축물은 비례세율이다만 아시면 되는데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좀 기억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여자들 이렇게 여성 수강생분들 제 강의 듣는 수강생분 중에 이제 지나다 보면 어떤 여성 수강생인지 주 수강생이 이렇게 평상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여성스럽고 저 수강생은 천상 여자야 그렇게 말도 그냥 조분조분하고 작게 얘기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분들이 차림새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내가 깜짝 나를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뭐 옆에서 전화하고 복도 저쪽 전화하는데 막 야, 이 새끼 막 저러면서 누굴 잡아 죽을 듯이 막 전화를 해.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무섭게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이제 접대용 멘트로 여성스럽게 얘기하면서 제 아들인데요. 남자애라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서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주부들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보세요.
영이요, 영어, 1, 2 오세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안 오면 뭐다? 사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 나오면 건비인데 영이요, 영어,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요.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영이요, 영어,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영이요, 영어,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요. 영이요, 일반 건축물. 영어, 시지역의 주거정내 공장, 1, 2 오세요. 표준세율 5배. 과미력 적원정내 공장, 신증설치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죽어 4% 비례세요. 사실상상 건축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택 있잖아요. 여러분, 주택에 대한 게 나오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택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입니다. 주택은 여러분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요. 자, 그랬을 때 별장은 여러분요 사치성산이잖아요. 지방세에서 상시 주거용을 상하지 않는 주택이요. 자, 그러니까 별장은 몇 프로냐면 4% 비례세율로 적용됩니다. 4% 비례세율이에요.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4%죠. 별장은. 자, 중과세합니다. 근데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과세하냐면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얘네들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얘네들 자,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요. 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평금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여러분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 잠깐만요. 네. 자, 또 보시면 세 번째로 단독주택과 얘네들 단독주택과 자, 공동주택 이런 거 공동주택. 자, 그 다음에 일반주택과 그 다음에 고급주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저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자, 고급택은 어디서만 제가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재산세에서 고급택 일반주택과 자, 똑같이 일반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고급택 재산세에서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에서는 어떤 걸 중과세? 별장을 중과세하는 거지. 자, 고급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에 해당하는 고급택 중과세한다 재산세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4%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틀려요. 자, 아니고 별장만 중과세지 고급택은 중과세 아니라는 거.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자, 주택별로 적용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자, 합산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중과세한다.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틀려요.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택에 대한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자, 여러분 06 자, 재산세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관한 거 한번 보시면 거기 토지 양가로 1번 토지에서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대상 토지를 과세편에서 다음에 차등비례세를 적용한다는데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 제목에서 분자의 동그라미고 여기 차등비례세율 밑줄이고 자, 비례세율에서 비자의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분비가 되죠. 분비. 자, 그 다음에 007 빵이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전답과서 목장용지 자, 즉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은 자 007%, 그 다음에 자 4%는 뭐 골프장 고락시장 토지 그 밖에 토지 빵 2% 그랬는데 자 하여튼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007 빵 24 비례수 이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토지 4%는 사실성산 토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종합합산상 토지 자 나왔는데 소유자별로 얘네들은 종합은 종합기를 합산과세하죠.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자 소지하는 종합합산상 토지를 미줄입니다. 쭉 납세무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편에서 3단계 초과누수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이고요. 자, 그런데 종합합산상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제목 종자의 동그라미고 3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누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종누죠, 종누. 자, 그리고 여러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뭔지 좀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 표를 보세요. 자, 과세표준 금액이 자 5천만 원 이하예요.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한 게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00분의 2니까 0.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초과하면 자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에 자 0.5%예요. 그러면 자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0.2, 0.3, 0.5 커지죠, 여러분?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두 번째 과표관에 해당되죠?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에. 자,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5천만 원 곱하기 아까 아래 0.2% 하면 자, 10만 원 나와요.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 6천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종합업소에 해당 토지 6천이니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곱하기 0.3. 자, 그래서 과표관을 초과할 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 1,000만 원 곱하기 0.3이니까 얼마입니까? 3만 원. 산출세액이 얼마 나와요? 1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누진세를 정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종합합산상 토지는 종루, 누진세율인데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소유자별로 당해 C군구 하나 구역 내 종합은 정확히 합산해서요. 3번 별도 합산상 토지도 역시 별자의 동그라미고 제목, 그다음에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 3단계 초과누수율 밑줄이고, 자 초과누수율에서 누자의 동그라미요. 자 그러니까 별로죠.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우리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 봅니다. 건축물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건축물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건축물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딱 써놓고, 자 건자의 동그라미 비례세율 비의 동그라미 건비 이렇게 자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써놓으시고, 자 머리 글자를 따서 건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취득세 중과상이 골프장 고불학생 건축물은 살성산이니까 4%고요.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자 주거지역 내 자 주거지역 및 해당 지자체 조례 정하는 지역, 자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의 건축물은 자 표준세율의 2배 0.5%, 0.5%라고 했죠? 1000분의 5, 0.5%입니다. 그 밖의 건축물 1,000분의 2.5니까 0.25%. 일반 건축물은 상가 건축물은 0.25%입니다. 여기는 편제되어 있지 않고 뒤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자 표준세율의 5배로 1.25% 중과세하는 것도 있죠. 과밀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우리 교재는 따로 빼놨지만, 자 요 과밀옥적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요것도 1.25%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건축물은 이렇게 요것도 포함시켜서 제가 외웠습니다. 자 어떻게 외웠다? 건축물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듯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그렇게 외우시고요. 3번 주택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택. 취득세 중과상인 별장은 자 밑줄입니다. 당연히 몇 프로요? 4%. 1,000분의 44%라는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별장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1,000분의 44%입니다. 그 밖의 주택이요. 자 밑줄입니다. 납세무자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하는 수재는 주택에 대해 고급택 포함이라는 거.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다는 거. 중과세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고 밑줄이고 주택별로예요. 소유자로 합산이 아니에요.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A주택과 B주택이 있다. 각각입니다. 주택별로 0104 밑줄입니다. 쭉 4단계 초과누수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이요. 주택 재산세 주택 요거 초과누수율인데 일반 주택은 누진세율인데 0104 0.1%부터 0.4 0104 자 과표관 몇 단계로요? 요거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주택 일반 주택은 그냥 0104 4단계 초과누수율이다. 0104 4단계 초과누수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뭐라고요? 주택별로고요. 주택별 소유자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독 공동 일반 고급택 구별하지 않는다. 고급택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별장이 4%고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주택에 대한 세율. 자 이거는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3페이지 양가로 4번 선박은 그냥 고급 선박이라는 게 밑줄이 자 1,000분의 55%입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5%고요. 그 밖에 선박 0.3%, 항공 0.3%입니다. 고급 선박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요거 꼭 알고 있는지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보세요.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있잖아요. 자, 고급 오락장 있고,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이요. 자, 그럴 때,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까지로 이렇게 했을 때, 자,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자, 고급 선박, 그럴 때,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얘네들 세율을 꼭 아셔야 되는데, 별장, 고락장, 골프장은 세율이 재산세에서 몇 프로냐면 1,000분의 44%고, 고급 선박은 5%고요. 그 다음에 고급택은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얘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압니다. 별장, 고락장, 골프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락장, 골프장은 4%, 고급 선박 5%, 고급택은 자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과세율 봅니다. 중과세율 정대상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적 저건요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해서 자 법령이 정하는 공장,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자, 왜냐하면 도시형 내 꽃피랑 공장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 여기선 제외하고 이 공장 건축물 자에 대해서는 적용 세율이요 밑줄입니다. 최초 과세기로부터 5년간입니다.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이러면 틀려요. 최초 과세기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자, 표준세율이 몇 배요? 0.25%에 5배에 해당하는 세율. 그래서 1.25%, 125세율%가 되는 거예요. 125세율. 표준세율이 몇 배로? 0.25%에 5배니까 125세율%. 자, 과밀적 시공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입니다. 최초 과세일부터 5년간 중과세입니다. 예? 자, 이거는 자, 보유세다 보니까. 근데 자, 요거 시험에서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5년간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최초 과세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6월 1일로부터 5년간. 자, 그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관한 것은 뭐 자세한 이런 얘기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배경적인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2010년도까지요.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요. 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재산세가 있었고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 자,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도시지역 바깥에서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이게 이제 재산세로 통합이 되면서요. 재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들어온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 배웠던 재산세 재산세액을 구하잖아요. 자, 그럼 재산세 계산한 다음에 도시적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것을 과세 표준을 해가지고 재산세 요거 도시적분 요 세율을 적용해요. 도시적분 세율을 적용해서 도시적분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자 도시적분 세액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게 이제 재산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재산세 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재산세액이 되는 건데 요 산출세액 재산세 과세품 곱하기 세율에서 이게 산출세액을 구하고요. 자, 봅니다.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 구해진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자, 여기 도시적분 세액을 구한 다음에 합한 게 재산세입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산세 도시적분이라는 것은 하여튼 옛날에 도시계획세가 합쳐진 거라는 거, 요거만.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지역 내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자, 토지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포함한 것을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재산세를 도시지역분 포함한 금액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봅니다. 도시적분 과세 대상 그래서 지자체장은 국토의 개임이 이혼한 법률에 따른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도시지역 중 그러니까 도시역 내지 도시역 밖 안 돼요. 도시지역 중 사각형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밑줄입니다.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자 대상으로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다른 거 아니고 토지 건축물 주택이고 도시적 내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대상 나와 있는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외되는 것들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거리분 도시적분 세율이요. 다음에 지역에 따른 세액에 니은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비추려. 그래서 일단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요. 자, 동그라미 니은번 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한 세액. 그래서 자 거기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세액에는 자 재산세 과세표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자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는 똑같아요. 거기다가 0.14% 세율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시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표준에다가 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것의 과세표준에다가 자, 몇 프로 세율이요? 0.14% 세율을 적용해서 자, 이 도시적분 세액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재산세 산출 세액에다가 도시적분 세액을 구해서 합산한 것을 재산세액으로 우리가 지금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거라는 거, 이게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들어온 거라는 거, 이런 취지들을 이해하시면서 그 대상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적분이 어떤 건지. 자,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2번 자 지자체 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니은의 세율을 조례 적용 바에 따라서 1,000분의 23, 즉 0.23%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가감 적용할 수 있어요. 세율을. 아까 0.14% 세율에다가 자 도시적분 세율을 이거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23%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 일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적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자, 토지 중에서 여기요 쭉 미치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쓰레기 소각장 만들라고 자 지형도면이 고시된 시설용지예요. 공공시설용지. 자,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 희생됐기 때문에 자 제외합니다. 도시적분. 또 개발제한구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적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쭉 밑줄입니다. 자, 제외되는 것들이 더 있지만 요 정도 공공시설용지, 지형도면이 고시된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것 취지와 함께 한번 자 밑줄을 그어놓고 눈여겨 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세율 적용입니다. 재산세 세율 적용이요. 자, 토지에 대한 과세 그런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당연히 여러분이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표를 보세요. 적용 방법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 내서 누진세를 정한다. 그렇죠? 종합과 별도는 인세니까 당해 시군관할 구역 내 토지 과세표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추가 누진세를 정하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따로 분리해서 비례세를 정하고요. 이런 것들.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다. 이렇게 또 기억하시고요. 자, 양가로 2번 주택에 대한 과세 역시 또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또 물어봤었고요.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 적용한다. 비추이죠. 자,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내가 A주택과 B주택 갖고 있어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그래도 그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액 계산한다는 거. 밑줄이고 또 동그라미 2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밑줄입니다. 계속 다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액에 자 주택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다른 세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그래서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값, 토지 소유자는 을 그렇다고 해서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각각의 과세표액에 자 그럼 틀려요. 건물과 토지 자 합산한 항상 주택은 하나로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니까 건물과 토지 합산한 자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물과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시가평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면 자, 요 나온 세액의 60%는 건물 소유자가 40%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앞에서 배운 그것과 납세무자에서 배운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요. 바꾼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액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액입니다. 포인트가 구분한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X 해놓으세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X입니다. 합산한 과세표액에 자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정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그죠? 자,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에서 취득세도 나왔었어요. 낮은 세율 정한다 바꾸겠죠? 높은 세율 정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요. 기타 요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7번 부가징수. 중요한 중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상식처럼 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있죠? 보유세다 보니까 6월 1일로 하고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뭘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납기. 자, 이 표에 있는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됩니다. 재산세 납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반 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주택부는 징수할세 해당 연도의 부가징수할세의 2분의 1 절반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자 납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주택분 산세는 1년을 우리가 낼 세금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납세자들 자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부자도 있지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꼭 저한테 배우는 수강생분 중에 자 해마다 몇 명 정도는 꼭 저를 찾아옵니다. 해마다 가을에요. 자, 교수실 놓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가서 음료수 하나 내밀면서 좀 드세요. 그래서 자 고마워요. 그래서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자 재산세 고지서를 딱 보여주면서 자 제가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요. 가을에 또 나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욕만 먹고 가지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택분 산세는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자, 근데 다만 계속 미출입니다.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요.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안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만 원 이하면 주택분산세 얼마 안 되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한 번에 징수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O, X예요. X입니다. 왜 X예요? 토지분은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든 뭐든 무조건 9월 달에 부가징수합니다.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요. 주택분만 원칙적으로 7월 달, 9월 달 두 번 나누는데 나눠 징수하는데 다만 주택분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합니다. 자,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수시분이요.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지자체 장은 과세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부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는 여러분요, 이 징수 방법 등 자,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그렇죠? 네. 자, 그럴 때 넘겨서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나 세액을 줘. 여기 밑줄이요.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 준다. 5일 전까지 발부요.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고지서 발부할 때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발급해야 한다. 틀려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입니다. 3번 소액징수 면제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럼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입니다. 25회 시험 때는 나왔던 건데 이거 신설되고서 바로 그때 개정세법 물어봤었는데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밑줄이요.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밑줄 쫙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쪽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있고 을이 있어요. 위탁자입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믿고 맡겨요. 자,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원래 병소유의 고유토지 이게 이제 고유토지가 이건 병소유 고유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갑과 을이 각각 신탁한 토지, 갑과 을이 각각 신탁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갑이 신탁한 A 토지, A 다시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을이 신탁한 을 소유의 또 C 토지가 있고요. 또 자, 원래 병 소유의 D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요.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만약에 체납한 토지예요. A 토지가 만약에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A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여러분요.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면 이 A 토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A 토지는 압류할 수 있는 거지고 자, 다른 이 수탁자 고유 토지라든가 다른 위탁자의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자,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동일한 신탁에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요 재산은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다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자, 두 번째 줄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수탁자 고유 토지나 다른 위탁자의 토지를 압류하면 안 되겠죠.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 여러분 압류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신고 의무. 자, 한번 봅니다. 5번에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일로부터 10일 이내 밑줄입니다. 소재에 관할하는 시장군수한테 증거자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번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억번 봅니다.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같은 거 신고해 가지고 권리 변동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초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앞서서 납세무자에서 각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만약에 잔금을 5월 30일 날 치렀어요.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같은 연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연도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6월 1일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소유자가 갑이고 6월 1일 현재 5월 3일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요, 이거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신고가 됐다 그러면 잔금 5월 30일에 치렀으니까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원칙. 근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르고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됐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세는 항상 언제부터요? 과세 일로부터입니다. 그 얘기고요. 니은, 디귿, 리을 번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공무상수, 이런 상속계 있는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라든가 등등 이런 자들이 이렇게 신고해주게 돼 있다는 거 한번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또 화살표. 이런 신고는 징수 편의를 위한 정확한 납세무자에게 부과 고지하기 위한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어도 가산세 제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 쫙 꺼놓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위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없는 경우에 지자시장이 직권으로 물론 등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의 재산세, 과세대상 등의 비치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세율이 인상되면 못 참고 욕을 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근데 양도세도 소득 중에서 일부를 내니까 세금이 좀 누그러지는데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은 뭐냐면 세율 인상됐을 때 보유세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매년 세금 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세율 인상되면 진짜 욕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에 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약간 좀 강의하기가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하네요. 시간이 조금 약간 애매한데 시간 강의하기가. 일단은 여러분요. 재산세 하여튼 세부담 상한선 그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 이런 것들은 또 잘 또 시험에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고 부가세, 병기세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재산세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종부세하고 또 공부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또 비교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다음 시간에 또 비교해서 종부세까지 다음 시간에 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방세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마무리가 됩니다. 재산세 마치면 기타 지방세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조세 총론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문제 풀 때 가볍게 한두 문제 풀면서 한 몇 문제 풀면서 대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종부세, 국세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